그날은 유독 밝고 힘찬 기운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해가 뜨는 방향으로 달려갔었죠. 한국의 아침이 시작되는 딸, 강원도의 아름다운 힘, 삼척입니다. I don't really think anyone can save me, and honestly, I'm not really sure I want saving. I like to be my own worst enemy. There's no risk if you don't try at anything, so I'ma just keep buying everything. See you in the next life, have to be a better me. I don't think that my head's on straight. Gotta flip it and grip it. 이른 아침 여행지에 도착했다면 더구나 그곳이 바다 내음 물씬한 곳이라면 여러분은 어디부터 찾아가시겠습니까? 저는 두 번 고민할 필요도 없이 시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삼척 번개시장. 이름 그대로 바닷가 도시인 삼척에서 매일 신선한 해산물이 거래되는 새벽 시장입니다. Kinda stuck between a rock and a hard place. Do I work hard or live at my pace? You're only young once, yeah that's all great, but I also want a future where I'm okay. 해산물이 싱싱한 것은 물론이고 가장 놀라운 것은 인심 좋은 가격. 다 10,000원이네. 와, 그냥 무조건 한 접시에 다 10,000원이네. 그 중에서도 저의 발길을 잡아끈 생선은 바로 동해바다의 명물 싱싱한 목통 오징어였습니다. 저게 먹통이라는 오징어래요. 오징어같이 생긴 먹통. 저는 처음에 갑오징어인데 갑오징어 치고는 또 너무 작고. 그야말로 싱싱하다 못해 투명하지 요새 않습니까? 방어집이 하면 막 얘들 줄 서서 오는 거야, 줄 서서. 싱싱하고 통통한 방어부터 찬바람 맞으며 꼬들꼬들 맛이 들었을 명태까지 무엇을 찾든 푸짐하게 채워주는 생선 가게를 구경하다가 전혀 기대하지도 못했던 인연을 만났습니다. 4만 원. 저 조그만 오징어가 이게 뭐. 강원도 쪽으로는 저 곰치가 좋아요. 그렇죠, 네, 곰치국. 곰치, 도루묵, 이런 골뱅이 이런 게 좋죠. 이런 골뱅이가 이제 혹시 202 부대 맞아요. 736대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 이소대 제 고참이시고. 진짜요? 네, 공부 상황. 네 맞아요. 어? 그러면 이소대요? 네 이소대. 잠깐만, 성함이. 홍삼표요. 들어봤던 것 같은데? 근데 얼굴은 전혀 기억이 안 난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그때 그냥 많이 좀 살고 저랑 몇 번, 얼마나 차이 있었어요? 한 1년 정도 차이 났어요. 아, 그랬구나. 그럼 제가 거의 나갈 때쯤에 네, 맞아요. 스스로 오셨구나. 어머니, 네, 군대 고참이셨던 김남희 수경.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도 와서 여기서 우연히 만났어요. 아, 네. 우리 아들 그렇게 많이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아니. 사실은 뭐 많이 만날 타이밍은 아니었었어요. 제가 거의 나갈 때쯤에 들어온 신병이라서. 아들하고 인연이 있다면 무조건 반갑죠. 아, 예, 예. 그래서 여기 시장은 번개시장이 원래는 이게 새벽 깜깜할 때부터 시작해요. 그게 깜깜할 때부터 시작된 유래가 있어요. 왜요? 옛날에 저기 7, 80년대 탄광이 엄청 활성화됐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이 수산물이 올라가려면 교통이 기차밖에 없었어요. 예. 바다에서 잡아온 거를 바로 기차로 보내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야지. 어머님들이 이쪽에서 예, 예. 시장이 강산촌에 온갖 생선이며 야채며 다 올라갔어요. 예, 그래가지고. 아, 진짜 삼척시장에서 202 부대 전우를 만나다니 이 반가운 인연 당연히 사진에 담아야겠죠. 아유. 서로 멀리 떨어진 봉우리도 산맥과 대지로 이어지듯 꼭 만날 인연은 언제 어느 길에서든 만나는 모양입니다. 참 우리 어머님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제 군대 후임의 어머니이시니까 그 번기시장 그 터에서 생선 장사하시고 수산물 장사하시면서 아드님 다 키우시고 자식들 다 키우시고 생계 다 유지해 주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 시장이 형성됐을 때 어머님이나 지금의 어머님이나
뭐가 달라요? 그냥 세월이 흘러서 조금 바뀌었을 뿐이지. 아, 우리 어머님은 정말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시의 삶은 변화를 따라 질주하는 경쟁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도시 사람들에겐 변치 않는 아름다움을 간직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훌륭한 여행지가 되기도 하죠. 두타산 깊숙한 곳에 무려 12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천은사에는 과연 어떤 가치와 아름다움이 변함없이 전해질까요? 천은사에 일단은 들어가는 입구에서의 분위기도 너무 좋고 단풍들도 이렇게 너무 빨갛거나 너무 노랗지 않고 약간 은은하게 좀 색이 빠져서 그런가 이제. 절까지 들어오는 길에서 자연의 가을색에 빠져들었다면 절집 안에선 어릴 적 할머니 댁에서 보았던 추억의 가을색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 감 색깔이 어쩜 이렇게 주황색이 이쁘게 있는. 이 국감색이 짙어질수록 단맛도 진해지겠죠. 정말 보기만 해도 침이 고입니다. 아직 더 어리겠어. 사는 곳 지척에 숲이 있다는 건 정말 부러운 일이죠. 새들을 위해 남겨둔 감들을 구경하며 도토리가 숨은 낙엽 더미를 사각사각 밟으며 아름드리 나무들 사이로 걷다 보면 마치 사람의 솜씨가 아니라 쓰러진 나무 뜬걸처럼 보이는 집이 나옵니다. 이 낮고 좁은 집은 대체 뭘 하던 곳일까요? 옛날에 방아 밑에서 연인들이 사랑 많이 나누는 말 하네. 얼마나 좋아요. 그런 옛날 무슨 영화인지 기억 안 나는데 그 우리나라 그 전통 영화 보면은 사랑은 나누다가 앵글 싹 바뀌면 방아만 덜컥 덜컥 아니면 물소리만 덜컥. 숲속에선 누구나 쉽게 상상력 풍부한 이야기꾼이 됩니다. 나를 가두던 생각의 한계에서 해탈하는 기분이랄까요? 그 덕분에 어린아이처럼 엉뚱한 놀이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 상상력을 자극한 것은 이 부드러운 이끼였습니다. 좀 전에 그냥 혼자 놀아본 거죠. 촬영 감독 놀이. 이렇게 영화를 찍으면 어떨까? 마치 이 난간에서 이렇게 뭐가 이렇게 달려가가지고 가는 뭔가 이끼가 싹 이렇게 뭔가 감싸준 느낌 있죠. 왜 삼삼을 이끼에다가 보관하는 거야? 이끼가 이렇게 촉촉하니 좋잖아요. 굳이 더 이렇게 조금 미학적으로 표현하자면 뭔가 상처받은 영혼을 자연이 이렇게 싹 덮어준 느낌. 이곳에 와서 딱 치료받는 것처럼 너무 소설 썼나? 소설이 되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자유롭게 상상의 나래를 따라가는 것도 즐거운 여행이니까요. 기왕 달리기 시작했으니 더 엉뚱한 상상을 따라 더 깊은 삼척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타산의 이름은 불교 용어에서 유래했습니다. 털어낸다라는 뜻을 가진 산스크리트어 두따가 바로 두타가 된 것이죠.
그래서인지 두타산 허리를 휘감은 대째에 올라 구불구불 고갯길을 달리다 보니 어느새 번뇌를 떨쳐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유려한 길 끝에서 마치 해탈의 선물처럼 태백산 자락을 펼쳐 보이는 대째공원. 맑고 깨끗한 날이면 이곳에서 울릉도까지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보인다는 거는 안 보일 것 같은데 산이 너무 많아요. 이 산을 건너 저 건너편을 가야 울릉도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서도 보인다. 가봐요. 사실은 뭐 날씨가 좋으면은 저 끝에 울릉도도 보인다고 하는데 오늘은 좀 흐려가지고 울릉도까지는 좀 보이지 않고. You don't understand the pain it brings. You don't ever wanna give me wings. You don't ever wanna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보이는 풍경들이 달라지고 and it's twisted you've been gifted with the 공기도 evil 점점 voodoo. 달라지고 Got me coming back for more even 길도 when 자꾸 I've 더 been screwed. 먹먹해지고 Dolls full of pins. Pierce my 내렸을 때 heart 느껴지는 through. 공기는 완전히 다르고 I got issues in my head. 진짜 I like you 청량하고 in 맑은 bed, 공기. but you keep me on red. Oh, everything is like a test. I better not 아쉽게 text or I'll 울릉도는 come 보지 out 못했지만 동해를 향한 창가에 서서 태백의 전기를 마시는 기분은 정말 최고였습니다.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Wake up, today's gonna 깊은 산들은 저마다 나그네를 놀라게 할 비장의 무기를 품고 있기 마련이죠. 이 첩첩산 중에서 저 역시 의외의 한 방에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뭔가 최첨단된 뭔가 그러니까 그래서 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와. 우와. 나는 벌써 멋있는데? 그야말로 산들이 어깨를 겹친 채 둘러서 있는 이 깊은 골짜기에서 모노레일을 탈 수 있으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바람과 계곡의 흐름을 거슬러 모노레일을 타고 도착한 곳은 무려 5억 년 전에 발견된 태백산맥의 속살, 대금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석회암 동굴에 들어서자 우렁찬 폭포가 맞이해줍니다. 이렇게 끝없이 떨어지고 흐르는 지하수가 단단한 석회암을 뚫고 거대한 동굴을 만든 것인데요. 동굴의 규모보다 더 놀라운 것은 수억 년 동안 지하수가 깎고 다듬은 조각 솜씨입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오래된 흔적이 남아 있다는 게 좀 신기해요. 진짜 근데 어딜 봐도 작품이다. 이렇게. 근데 그 작품이 다 다르니까 와 진짜 인간이 흉내를 낼 수 없겠다 이거 진짜. 넋을 놓고 구경하며 걷다 보니 동굴 탐험이 아니라 유명 조각가의 전시회를 관람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야, 물이 많네 여기는. 깊네. 전설 속에 나오는 그런 생명체가 있지 않을까요? 용이 있다든지. 뭐 되게 신기할 거라는 예상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진짜 감탄스러운 정도로 너무 신비로워요. 진짜 신비로워요. 하긴 진짜 용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흐르는 물이 돌을 깎아 동굴을 만든 자체가 정말 전설 같은 이야기겠죠. 이게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뭔가 장식이나 미술품이 아니고 자연이 오랜 시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형성이 된 어떤 그냥 형상 그 자체잖아요. 너무 감탄스럽더라고. 이렇게 시선을 돌리는 곳마다 하나의 다 미술 작품이고 하나의 다 예술 작품이고 어떤 설치 미술 같기도 하고 조각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같은 게 없고 그리고 그거 하나하나가 정말 오랜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느껴지니까 정말 놀라운 거죠. 근데 밖에서 바라보고 있을 때는 그냥 산이었을 뿐인데 그 산 안으로 들어와 보니 이런 동굴이 있다는 것도 너무 신비롭고 사실은 멍해지는 경우도 되게 많았었어요. 어떤 공간을 볼 때는 너무 신비롭고 폭포수가 쏟아지는 데는 정말 그 정신이 없을 정도로 많은 물이 쏟아지니까 놀랍는데 또 조용한 공간에서는 잔잔하게 물만 흐르고 있을 때는 정말 뭐 아바타나 뭐 이런 판타지 영화에서는 나올 법한 한 배경이더라고요. 아마 헐리우드의 뭐 유명한 감독들이 와서 보면은 한국에도 이런 공간이 있구나. 그래서 어둡고 웅장한 동굴에서 나오니 마치 캄캄한 극장에서 영화 한 편 보고 나온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바다를 끼고 달리며 바라보는 풍경이 더없이 화사하고 다채롭게 느껴졌는데요. 제주도 부럽지 않은 삼척의 새천년 해안도로 정말 일품이지 않습니까? 하늘을 나는 듯했던 고갯길 여행과 땅 밑 동굴 여행에 이어 옥빛 바다와 기암절벽 사이를 달리는 해안도로 주행까지. 그야말로 삼척 여행은 중간이 없는 극과 극의 아름다움으로 가득합니다. 그렇게 한참이나 해안도로를 달려 도착한 곳은 부남해변. 삼척의 자랑인 석회암은 깊은 동굴 속뿐 아니라 파도치는 해안에서도 훌륭한 조각상으로 다듬어집니다. 깊고 푸르고 거친 동해바다와 소나무를 머리에 인 기암괴석들의 조화. 그야말로 강원도의 아름다운 힘,
삼척이 자랑하는 특급 매력입니다. 영화 헤어질 결심에서 주인공 설애가 스스로 헤어질 결심을 실현했던 부남 해변. 이곳에서 저는 반가운 길동무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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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 서울에서 왔어요. 서울에서 여기까지요? 사진 네. 찍으러요? 사진 네. 작가님이세요 혹시? 아니, 여행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여행 일이요? 네. 여행이 일이세요? 네, 여행 크리에이터. 아 저도 여기 좋다 그래갖고 왔는데 아, 네. 여기가 원래 뭐 외부인들한테 안 돼 있었대요. 그거 알고 오셨어요? 왜 유명해졌어요? 여기가? 그 헤어질 결심 촬영지 아, 이후로 인기가 네. 많아졌다고 들었어요. 네. 그럼 그때 영화 촬영하고 있을 때는 여기가 개방되기 전이었겠네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데 사람 많이 없으면 정말 쉬기 좋은데. 여름에 와도 아까 저기 그늘에 있을 때는 좀 추웠는데 해에 있는데 오니까 좀 좀 나아. 괜찮은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사진을 찍고 어디 이렇게 SNS 상으로나 뭐 블로그식으로 운영해 주시는 네, 거예요? SNS에서 그 채널 운영하면서 네. 제가 다녀서 아. 그리고 이제 뭐 글 같은 거 좀 적어 주시고요. 네, 여기 뭐 정보나 이런 거. 예전에는 여행 어디 가려고 그러면은 인터넷도 엄청 검색해야 되고 맞아요. 정보도 잘 없고 사람들이 올린 거 겨우겨우 막 찾아가야 되는데 요즘은 뭐 금방 알아보려고 하면 어디든 다 사람들이 한 번씩 다 왔다 갔더라고요. 진짜 유명한데도 이미 다 알려져 이미 다 갔다 와가지고 신기해요, 진짜. 걱정이 없어 어딜 가도 핸드폰만 있으면. 맞아요. 동해 바다는 파도가 세다. 진짜 세요. 파도가 그건 세고 맞아요. 그 다음에 놀러 가면은 이 해수욕장이 갑자기 깊어져. 맞아요. 그런 거 있지 않았어요? 약간 파도풀 같이 네. 천연 파도풀 안에 같은 경우는 좀 에메랄드빛 음. 확실히 좀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서해는 솔직히 색깔보다는 그 규모가 넓고 이제 뭐 일몰 같은 거 이런 게 풍경이 멋있다 제가 느끼기엔. 아 좋은데요? 감정 좋은데요? 최고 명작의 명장면을 촬영한 곳에서 저도 과감하게 카메라를 꺼내 들었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이렇게 디지털 카메라 들고 계속 찍고 다녔거든요.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찍을 때는 멋있다고 찍었는데 보면은 다 별로고. 그렇죠. 다 거의 그럴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웬만한 여행지는 거의 다 가보셨어요? 그러면? 그래도 남들보다는 아. 많이 가보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오늘은 네. 여기 보셨으니까 이제 또 어디로 가세요? 저는 초곡항 옆에 그 길이 잘 돼 있다 해가지고 네. 거기 한번 걸어보려고. 초복이요? 초곡항. 아, 초곡항이요? 네. 장호항 위쪽에 있는 건데. 거기는 뭐가 좋아요? 아무래도 바다를 이제 완전히 가까이서 보면서 해안도로 같은 느낌으로 촛대바이길이라고 있어서 그것도 요즘 삼척에서 많이 가는 곳이에요. 그러시구나. 그럼 저도 좀 따라가도 되나요? 아유 그러면? 그럼요. 아 진짜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뭐 너무 좋죠. 네, 한번 저도 같이 구경 삼아. 네. 네, 그 일하시는데 방해가 안 된다면. 아유, 전문가의 여정에 무임승차하기가 미안해서 따뜻한 차와 간식을 대접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왠지 제가 더 맛있게 먹고 말았네요. 여기에 여름에 막 그런 수상스키 같은 거 액티비티도 많이 바나나 보트 이런 것도 근데 여름에 여기 물놀이 하면은 재밌긴 하겠다. 물도 깨끗하고. 차가 엄청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여기 진짜 유명한데 여기. 사실은 말동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여행 전문가시니까 또 우리나라든 해외든 이렇게 아름다운 곳을 먼저 가셔서 소개해 주시는 분이시니까 든든하기도 하고.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Wake up. Today's gonna... 삼척시 남쪽에 위치한 장호항과 장호 해수욕장. 해마다 여름이면 진짜 바다를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이 줄을 잇는 명소인데요. 지금처럼 겨울로 들어서는 계절에도 한적하게 청명한 풍경을 만끽할 수 있어서 꼭 추천하고 싶은 장소입니다. 이게 촛대바위고. 근데 우리나라에 촛대바위라고 하는 바위 많지 않나요? 엄청 많아요. 이렇게 조금 솟으면 다 촛대바위라고 하는 거 같아요. 그 다음에 무슨 웬만한 폭포는 다 비룡이고. 워낙에 바다로 밖에 없으니까. 근데 여기 조그만 편인 것 같아요. 다른 데는 큰 데도 많아요. 어느 바닷가에서나 있을 법한 촛대바위지만 물이 바위를 조각하는 천연의 미술관 삼척에서는 그 촛대바위와 그 일대의 매력도 결코 범상치 않습니다. 어디가 잘 나와요? 나와봐요. 나도 여기서 찍어야지. 근데 사진 진짜 잘 찍을 수 있어요? 찍으셔도 되는 거예요? 풍경사진 잘 찍기로 유명한 전문가에게 제 인물사진 한번 맡겨봤습니다. 풍경이 너무 멋있어. 이 동네 사람 같아. 삼척에서 학교 다니는 학생 같아. 안녕하세요. 네. 아 그러셨어요. 닮으셨어요, 어쩐지. 인도네시아에서 동생 와가지고 여행 아, 팔공주 형이 좋은데 알려줘. 어제 봤던 그러셨군요. 장호항 너무 예뻐요. 그래요? 가보려고요, 저희. 예, 너무 예뻐요. 네. 대금굴 가보셨어요, 대금굴? 대금굴 동굴인데 진짜 좋아요. 진짜 재밌어요. 이 근방이에요? 여기서 한 15km 정도? 여기 쇼핑가는 저쪽이에요. 아, 네. 이거 가야 돼요. 여기는 메인이 아니에요. 그렇군요. 달강굴 한번 가가지고. 여긴 줄 알았는데. 아니, 저쪽으로 가야 돼요. 네, 그래요. 네. 나그네들은 서로 쉽게 마음을 열곤 합니다. 아마 일상의 짐을 벗고 아름다운 풍경을 마주한 덕분이겠죠. 그나저나 촛대바위는 언제 볼 수 있냐고요? 이 길 따라 조금만 더 가면 가장 가까이에서 촛대바위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바위라고 무조건 커서 이쁜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얇게 또 조각을 해놓은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이 정도 사이즈면 어디 조각 건축물로도 막 세울만 하잖아요. 크게. 있을 법해요, 예. 저거 또 거북이. 진짜. 너무 이번엔 귀여워요. 전문가가 연출하는 대로 포즈를 취해봤는데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밀면은 부서질 것처럼. 약간. 아, 안 돼요. 끝을 이렇게 그냥. 됐어요? 네. 오! 민것 같이. 오! 진짜 미는 것 같은데? 짧은 동행이었지만 여러모로 고마웠습니다, 소연 씨. 여행도 여행인데
새로운 여행지에서 그걸 같이 감상하는데 아직은 친해지지 않은 낯선 사람하고 보는 것도 재밌네요.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도 재밌고 여행지를 구경하는 재미도 재밌고 두 가지가 좀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여행이잖아요. 모르는 사람을 알아가는 것도 그 사람을 여행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길게 심리나 뻗은 명사심리 백사장. 그곳에 세계가 열광하는 이름이 우뚝 서 있습니다. 여기가 전 세계적인 슈퍼스타 BTS의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입니다. BTS 그 노래 중에 버터라는 노래 있잖아요. 거기를 이 냉방 해수욕장에서 촬영했대요. 사실은 진짜 이런 거 해외에서 촬영해도 할 수 있는 거를 굳이 우리나라 바다에서 해준 게 왠지 고마운 느낌? 역시 동해 바다다, 해수욕장은. 파도가 BTS를 손이라도 잡아봐야 될 텐데 이거. 근데 뭐 기운이 전 세계적인 슈퍼스타 BTS의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이니까 이럴 때 딱 BTS의 버터를 듣는 거죠, 여기서. 그럼 한번 들어봐야지. 이 노래 제일 좋아했어요, 버터. 그저 음악 한 곡 틀었을 뿐인데 차가운 겨울 해변에서 여름의 열기가 느껴지는 건 역시 BTS의 위력일까요? 뭐 아쉬울 거 있나요? 여름에 다시 오면 되죠. 삼척은 정말 놀라울 만큼 다양한 방식으로 바다를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심지어 직접 물속으로 뛰어들기 어려운 계절에도 바다 여행이 너무나 다채롭고 즐거운 곳이죠. 백사장 위로 길게 늘어진 이 외나무 다리는 마치 오즈의 마법사를 찾아가는 노란 길처럼 어느새 바다와 산의 경계를 지나 또 다른 매력의 장소로 안내합니다. 모래밭에서 시작한 외나무 다리 산책이 대나무잎 찰랑거리고 푸른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생태 탐방로로 이어지는 삼척의 창일. 진심으로 감동의 기립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저는 이 길을 천국으로 가는 계단이라 부르기로 했습니다. 여기가 천국이다. 백사장 끝 파도가 부서지는 곳에 해발 160m 남짓 예쁜 언덕 같은 산이 앉아 있습니다. 높이도 부담스럽지 않을 뿐더러 정상까지 산책로가 잘 마련되어 있어 누구나 이 아름다운 천연 전망대에서 탁 트인 바다를 즐길 수 있습니다. 가볍게 나선 산책로 끝에
이처럼 엄청난 풍경과 만날 수 있다니 삼청은 정말 매력적인 곳입니다. 사실은 지금 이 스팟이 산이랑 바다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근데 파도 소리가 아까는 막 부서지듯이 들리니까 저도 같이 좀 업됐던 것 같은데 약간 멀리서 이렇게 지금 딱 잠자기 좋은 이렇게 소음처럼 싹 오거든요. 백색 소음으로 싹 이렇게 들어오니까 나름 코스가 되는 것 같아요. 저 맹방 해수욕장에서 BTS 스팟에서 사진을 찍고 간단하게 음식 같은 거 좀 먹고 이렇게 쓱 걸어와서 덕봉산에 도착해가지고 외나무길을 이렇게 싹 걸어서 그 데크로 마련되어 있는 둘레길을 한번 걷다가 여기까지 정상까지 161m밖에 안 되니까 슬슬 쉬시면서 올라오시면은 그나저나 이렇게 멋진 곳에서 바라보는 일출은 얼마나 황홀할까요? 가족과 함께 내년 해돋이를 바라볼 명소로 강력히 고민해봐야겠습니다. 가슴 벅찬 해돋이를 상상하는 사이에 어느덧 오늘의 해가 기우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왠지 따끈하고 편한 곳이 그리워지는데요.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Wake up, today's gonna be. 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온천 저 온천 좋아하거든요. 겨울에 그 공기 좋고 산 많고 햇살 좋은 데서 조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물만 좋다고 뭐가 좋겠어요. 주변이 좋아야 그 물도 좋은 거죠. 물 좋고 풍경 좋은 곳에서 조용하고 따뜻하게 쉴 수 있는 곳. 삼척에는 딱 그런 곳이 있습니다. 태백산맥 기슭에 위치한 가곡면 유황온천. 원래는 오래전부터 마을 사람들만 애용하던 유황온천수를 지역 관광 상품으로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하루 종일 걸어야 하는 여행객에겐 더없이 좋은 휴식처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찾으셨다면 온천수로 익힌 달걀도 꼭 한번 맛보시길 추천합니다. As the hours pass, we're gonna do it all again. We wanna chase the wanna dance to the light. Pull stars from the sky, just two hearts running wild. Never sleep, never stop. There's a shot from the top. 편백나무 조격탕에 이렇게 발을 담그고 있는지 꽤 됐거든요. 발이 미끈미끈하고 뽀드득뽀드득하고 아주 부드럽습니다. 근데 조격을 제가 하고 있는 동안 발만 따뜻하고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제 혈색도 좋아지는 것 같아요. 발을 시작으로 온몸으로 따스한 기운이 퍼지며 이대로 푹 쉬고 싶지만 그리 쉽게 하루를 마감하기엔 삼척이 감춰둔 보물이 너무 많습니다. 이번엔 첩첩산 중 깊은 골짜기에 숨어 사는 미인을 만나러 갑니다. 오랜 옛날 문 남성의 혼을 빼놓던 절세 미인이 문득 이곳에 비친 자신의 늙은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아 저 푸른 수면 아래로 빠지고 말았다는 전설을 기린 곳입니다. 이게 그냥 폭포가 아니라 왜 미인인지 알겠어요. 보이세요? 이게 물이 무슨 색이라고 해야 돼? 옥색? 워터파크에서도 이런 색은 못 만들겠어요. 이게 무슨 어떤 성분이 있나 봐요, 이 폭포에. 이 물이 어디서부터 나와가지고 여기까지 흘러내려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에 고여 있으니까 이 고인 물들이 여기 모이니까 이게 파랗게 보이나 봐요. 이 석회 성분 때문에.
여기가 진정한 핫스팟이구나. 미인이죠? 미인 폭포 맞죠? 이거 빠져야지. 네? 아니, 진짜 신기하네요. 아니, 색깔이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 회색, 검은색, 그냥 보이는 것만 해도 색깔이 5개가 넘어. 계절별로 또 얼마나 다를까? 슬픈 전설 탓인지 물빛을 보면 볼수록 비현실적인 색을 뽐내며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미인 폭포라고 하니까 이쁠 것 같기는 예상했죠. 근데 생각보다 와서 보니까 더 아름다운 거예요. 아, 미인이구나. 그래도 미인이 더 이쁘죠. 그래도 미인이 더 이쁜데 미인만큼 이쁘다. 마치 그 로마 쪽에 가면 그 트레비 분수가 이렇게 파란색이잖아요. 근데 뭐 막상 가서 보면은 거의 파란 바닥이 아니거든요. 흰색 바닥에 흰색 구조물인데 거기도 이렇게 파란 물처럼 보여요. 근데 거기도 사실은 석회가루가 많으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도 아마 그 성분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런 이과적인 감성보다는 그래도 문과적인 감성이 더 좋으니까 미인을 사랑하지 못한 용의 눈물로 알고 계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문득 이 신비로운 비치색 물빛은 석회암 탓이 아니라 하루 종일 하늘빛을 안고 떨어지는 폭포수에 물들어가는 탓이 아닐까 생각해봤습니다. 딱딱한 나무 의자도 힘주어 열어야 하는 차창도 정겹습니다. 기차 타고 이렇게 문 열 수 있는 게 되게 신기하네요. 옛날에 우리 지하철 타면은 약간 이렇게 문 여는 거 있었잖아요. 거기 문 열어서 어르신들 담배 피더라고요. 네, 노래가 너무 좋다. 기차 분위기도 너무 좋은데. 이래서 추억으로 가는 여행이라고 하는구나. 그죠? 기차가 되게 근데 추억적인 것 같아요. 저도 기차 되게 좋아하거든요, 사실은. 기차 타고 여행 가는 거가 제일 교통수단 중에서 제일 매력적인 것 같아요. 요즘은 KTX 같은 기차들이 많으니까 여행이라기보다는 그냥 빨리 가는 게 중요하네. 느릿느릿 산허리를 타고 지나가는 증기기관차.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니라 산책에서 즐길 수 있는 추억의 기차 여행. 속도가 빠르지 않아서 바깥 풍경을 즐기는 재미도 쏠쏠한데요. 나한정역까지 약 1.5km 구간을 약 4분간 거꾸로 운행하게 됩니다. 가파른 길을 갈지자로 오르던 열차는 흥전역에서 잠시 멈춰섭니다. 기차의 머리와 꼬리를 바꿔 반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인데요. 후진인 듯 전진 같은 이 색다른 운행 방식도 추억 열차만의 매력 포인트라고 합니다. 크고 빠른 기차가 등장하면 그 규격을 감당할 수 없는 옛 선로들은 퇴물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추억 열차를 타본 사람이라면 오래된 철도에 대한 생각도 바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아직 옛날부터 있었던 기찻길들 다 없애지 말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서울에도 기찻길 지나가는 거 아직 있거든요. 그런 길들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관광식으로 해서 꾸미면서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예뻐요. 생전 상고마을에서 잠시나마 옛 추억을 되새고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 가시길 소망합니다. 흥전 삭도마을. 원래 기차 내리면 우동 먹으러 가야 되는데. 태백산 일대 지역에 광산 산업이 한창이던 시절엔 돈과 석탄과 사람으로 북적이던 곳입니다. 지금은 석탄을 실어 나르던 삭도와 광부들로 북적이던 마을까지 그 모양과 색을 조금씩 바꿔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딱히 광산과 인연이 없는 사람도 흥전 삭도마을 곳곳을 걷다 보면 저마다 추억 하나씩 떠올리게 됩니다. 이 기차가 주는 힘이 참 있는 것 같아요. 비행기, 차, 뭐 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기차만큼 뭔가 이렇게 감성을 싹 전달해주는 교통수단이 있을까. 저도 모르게 약간 그 감성으로 쫙 빠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 기찻길 싹 빠져서 들어가듯이 저도 같이 온갖 생각들 막 나고 옛날 생각도 나고 늦게 가지만 좀 여행을 한다는 느낌이 있으니까 좋았는데 의외로 삼척이 놀 데가 많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힐링도 힐링이지만 의외로 조금 레크레이션 하기에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드라이빙 하기에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바닷길 따라서도 좀 걸을다. 그리고 드라이브를 할 수 있고 산을 따라서 이렇게 산을 타면서 오르는 이런 드라이브하는 맛도 삼척? 의외로 재밌었다. 그리고 여기 가면은 산에서 하는 음식들도 먹을 수 있는데 회도 먹을 수 있잖아요. 삼척? 삼척. 갈만해. 약간 이런 느낌? 의외의 즐거움과 만날 수 있는 곳, 강원도의 아름다운 힘, 삼척입니다. Life lessons come one in a dozen. The other